독수리가 탁 트인 공간을 지배한다면 이들이 하늘의 유일한 지배자는 아니다. 더 좁은 공간 속에서 대자연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하고 특화된 기술을 가진 킬러 머신들을 주조해냈다. 이들은 거대한 몸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사일 같은 속도 유령 같은 침묵, 그리고 무리의 지능을 활용하여 공포를 퍼뜨린다. 송골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 세계는 단 한 번의 방심만으로도 지상의 그 어떤 먹잇감도 표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 시속 300km가 넘을 수 있는 하강 속도를 가진 이들은 공중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미사일과 같다. 이번에는 펠리컨 한 마리가 절벽면에 있는 둥지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 어미 송골매에게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침입자가 몸집이 5배나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어미 송골매는 반복해서 하강 공격을 가하며 상대가 경로를 바꾸도록 강제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된 침입자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물을 향해 곧장 추락하듯 내려갈 수밖에 없다. 번식기 동안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은 이 맹금류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공할 만한 존재로 만든다. 맹금류는 보통 독립 생활을 하지만 해리스맨은 그 규칙을 깨뜨렸다. 이들은 하늘의 늑대이다. 건조한 사막에서 굶주린 해리스마의 무리가 그날의 첫 사냥을 시작하고 있다. 한 개체가 낮게 비행하며 먹잇감을 숨은 곳에서 몰아내자 즉시 다른 개체들이 위에서 덮쳐온다. 불과 몇 분간의 협동 끝에 이들은 식사를 확보한다. 자연계에서 어떤 승리는 가장 강한 개체의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자들의 몫이 된다. 자주 지면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하는 다람쥐는 참매에 익숙한 표적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등반의 명수를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매에게 있어서도 사냥 성공률은 보통 20에서 30% 선에 불과하다. 높은 상공에서 매는 표적을 고정했다. 거의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하강하며 다람쥐를 나무 둥치 사이에 추격전으로 몰아넣는다. 다람쥐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속도와 나무 껍질에 매달리는 능력을 끊임없이 활용한다. 하지만 단 한순간 중심을 잃는 것만으로도 생존할 기회를 잃기에 충분하다. Bad student. Are you being a bad student? 1, 2, 3. All right. I got it. You win. No more numbers today. 혹독한 겨울은 모든 생물에게 잔인한 생존 시험대이다. 하지만 매에게 있어서 이때는 포식 본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번개 같은 돌진력을 지닌 이들은 어떤 먹잇감도 쉽게 제압하고 내리누른다.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숨 막히는 속도로 추격전이 전개된다. 토끼는 덤불이 포식자를 따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울창한 숲은 참매의 놀이터이다. 짧은 날개와 긴 꼬리는 이들이 나무 둥치 사이에서 거의 순식간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리는 빠르게 좁혀진다. 날카로운 발톱이 고정되는 순간 먹잇감에게 빠져나갈 길은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뻐꾸기 한 마리가 매의 발톱에 붙잡혔다. 하지만 항복하는 대신 그것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며 반격한다. 먹잇감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대치 상황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번에는 포식자가 마지막까지 먹이를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도둑갈매기는 남극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기회주의적 포식자 중 하나이다. 이들은 자주 펭귄 군락 주변을 순찰하며 취약하고 미성숙한 개체들을 훔치거나 사냥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 매번 번식기마다 수천 마리의 새끼 펭귄들은 결코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도둑갈매기는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남극에 얼어붙은 바위 해안을 따라 수백만 마리의 아델리 펭귄 번식지가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 위 하늘에서는 도둑갈매기들이 이미 순찰을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들은 무리 한가운데로 하강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무방비 상태의 새끼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약 1.2에서 1.5m에 달하는 날개편 길이를 가진 도둑갈매기는 해조류 군락을 순찰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비행하며 타격을 가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 펭귄 무리는 공격자를 끊임없이 쪼고 쫓아내지만 이 굶주린 포식자들은 먹잇감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자연에는 자비가 없으며 오직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Let's go England. Let's go England. Let's go England. That's brilliant, Simon. 매년 5월이 되면 수천 쌍의 괭이 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독도로 돌아온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격렬하게 보호하며 그 어떤 침입자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집단 공격의 결과로 많은 새끼가 의식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다. 그 혼란 속에서 죽지 않고 대신 훨씬 더 가혹한 시련에 직면하는 새끼들도 존재한다. 어미를 잃은 후 어린 갈매기들은 그저 무리 속에서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다. 많은 갈매기 종의 새끼들은 생후 첫 몇 주 동안 먹이를 공급받고 보호받기 위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한 보호막이 없다면 지나가는 매일매일이 생존의 시험대가 된다. 때로 자연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포식자가 아니라 온전히 홀로 세상과 마주하는 일이다. 북미의 울창한 숲에 어둠이 내리자 미국 수리부엉이가 사냥을 시작하며 그 표적은 사슴쥐이다. 비대칭적인 귀와 머리를 최대 270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도 먹잇감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도록 돕는다. 불과 몇 초간 위치를 잡은 후 포식자는 하강한다. 거의 무음에 가까운 날갯짓은 사냥꾼을 공격 사정거리 안으로 데려다 놓는다. 발톱이 먹잇감을 움켜쥐면서 사냥은 끝이 난다. I got your nose.
광활한 호수와 강귀 사이에서 물수리는 사실상 하늘을 지배한다. 물밑의 아주 작은 파동조차도 놀라운 정밀함을 가진 타격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댐 가장자리에서 물수리 한 마리가 수면 아래의 표적을 포착했다. 순식간에 날개를 쳤고 화살처럼 곧장 아래로 하강한다. 물수리는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물속에 뛰어들 수 있으며 발바닥에 있는 작고 뾰족한 돌기들을 사용해 미끄러운 물고기를 움켜쥔다. 물 위로 솟구쳐 오른 직후 이들은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고기의 머리가 앞을 향하도록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 불과 몇 초 후 포식자는 획득한 먹이를 호수 멀리 운반한다. Hello, girlfriend. Hello, girl. Can I have a kiss? Give me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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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Oh, naughty. Right down. Right down, A.O. Right down, A.O. 하늘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완벽한 포식자들이 주조되어 온 공간이다. 하지만 대자연이 점차 사라진다면 아무리 강인한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생존할 수가 없다. 숲이 줄어들고 초원이 사라지며 습지가 감소할 때 이러한 장엄한 사냥들 역시 오직 기억 속에만 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내일의 위대한 사냥꾼들을 위해 하늘을 보존하는 일이다.